저희 T 디벨로퍼스 오픈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API를 또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 SK 플래닛에서 플래닛 X 개발자 센터의 많은 API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또 와주셨습니다. 플래닛 X의 김준선 매니저님, 그리고 안병래 매니저님, 김윤경 매니저님께서 차례로 재미난 저희 T 디벨로퍼스 API들과 좀 매시업해서 재미난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도록 플래닛 X의 API들을 소개해 주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SK 플래닛 개발자 센터의 통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SK 플래닛 개발자 센터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많은 분들이 SK 플래닛 개발자 센터에 대한 존재 자체는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플래닛 개발자 센터는 developers skplanet.x.com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이고 보통 상단에 새로운 소식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런처 플래닛이 저희의 서비스로 들어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는 대로 바로 런처 플래닛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 기준으로 등록 앱수가 약 5,40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별로 약 6억 건의 API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개발한 앱들도 이거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은 있지만, 예, 작년 어떤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보통 제가 그때 한 1, 2억 건을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떠한 API들을 제공하고 있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멜론, T맵, 그리고 T클라우드, 그리고 웨더 플래닛, 호핀, 11번가, T스토어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SK텔레콤 개발자 센터에서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서포팅을 한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에 컨텐츠를 채워 좀 더 풍성한 앱이 될 수 있게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텔레콤에서 공모전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API를 매시업해서 좀 더 풍성한 컨텐츠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컨텐츠 API로는 11번가나 T스토어가 있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상품이나 앱들에 대한 검색, 이러한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스트리밍 서비스,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 호핀이나, 그리고 음악을 제공하는 멜로, 이런 거에 대한 멜론 탑백, 아니면은 영화에 대한 이러한 컨텐츠 정보,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API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맵인데요. T맵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자 센터의 주요 서비스 중에 하나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클라우드입니다. T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만큼 업로드, 다운로드를 API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들에 대한 조회, 이런 것들을 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LG 단말기에 있는 기본 갤러리 앱에 인베디드 될 정도로 많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더 플래닛인데요. 이것도 T맵과 함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개발자 센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사용 가이드인데요. 학생들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자 센터는 SK 플래닛 원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싫으셔도 가입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 이후에 앱 등록을 합니다. 앱 등록을 할 때 앱 이름, 앱 설명, 이런 것들을 써서 앱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앱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러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이 앱을 개발할 때 어떠한 API를 사용할 것인가, T맵 API를 사용을 해서 경로 안내를 받든지, 아니면 T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등록해도 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고요. 이런 것이 완료가 되면 이러한 화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앱 키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앱 키,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개발하신 앱에 등록을 코드에 넣으셔서 호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때 뭐 API 콘솔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API를 호출했을 때 개발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뭐 크롬 앱에 있는 뭐 심플 레스트 API 이런 툴 같은 거를 이용을 하는데 꼭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API 콘솔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 해가지고 뭐 리퀘스트 파란만 이렇게 딱딱딱 넣어주면은 어떤 식으로 리퀘스트가 날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리스판스를 받아오는지 이 부분을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문서 보는 방법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뭐 API 상세 목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뭐 필수 파라미터나 이러한 정보들을 딱 얘기해 놓고 있고 맨 마지막에 오류 코드 어떤 거 떴을 때 내가 뭘 잘못 개발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API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열심히 개발하시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API가 얼마나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지 그냥 API에 대한 날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해가지고 지금 이런 API가 동작을 안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드 파티 지금 앱을 등록을 하셔서 앱을 이제 출시를 하고 하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통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개발자 센터의 메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 팀앱 로케이션 플랫폼 API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자 센터가 2012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그랜드 오픈을 했고요. 그 이후에 팀앱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그냥 앱에 있는 지도 서비스가 아닌 다른 웹에서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구글이나 다음 같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통해서 팀앱 API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팀앱 로케이션 플랫폼 API고요. 이러한 API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쌓아온 팀앱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및 데스크탑 환경에서 위치 정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 정보를 API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서비스 대비 POI 정보는 저희가 최대고요. 이러한 것들도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 경로 안내, 보행자나 자동차에 대한 경로 안내, 그리고 교통 정보, 그리고 내가 예전에 검색했던 API에 대한 즐겨찾기나 퇴근길, 그리고 지역 주소나 좌표값들에 대한 지오 코딩, 그리고 이미지 맵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 맞춘 고해상도 HD 맵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경로 정보 이러한 것들도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앱 서비스의 가장 강점이 실시간 소통 정보 이런 것들도 API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API 대비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많이 사용해 주세요.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OI 정보가 국내에서 최대로 많기 때문에 저희 POI 정보를 구글 맵이나 MS 빙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LG전자 서비스 센터 안내 서비스나 지지옥션 이런 곳에서 저희 스트리밍 지도를 이용을 해서 좌표값을 나타낸다던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인 기프티콘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경로 안내 SG 모바일에서 만든 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 경로 안내 오픈 API를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API를 이용을 하면은 내비게이션 앱도 만들 수 있고요. 또한 SK텔레콤의 지오비전 상권 분석 이런 곳에서도 저희의 팀앱 API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좀 신기한 부분인데요. 다음 지도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 팀앱 API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최근 광고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각각 팀앱이나 올레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비교하고 그러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쓰고 있는 게 저희 팀앱 경로 정보 API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 정보를 딱 띄우고 나서 팀앱이 가장 짧네 해가지고 팀앱으로 안내를 하면은 바로 저희 팀앱 앱으로 연동이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API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서비스, 네이트 부동산, LG전자, 미스터지 이런 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웨더 플래닛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더 플래닛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의 기지국 인프라를 활용 그리고 기상청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약간 300여 개가 넘는 관측소를 기반으로 고해상도의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약 4천여 개가 넘는 관측소를 설치 예정으로 좀 더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플랫폼 사업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고, 저희가 제공하는 웨더 플래닛 플랫폼 API를 설명드리자면 앞서 나온 그런 설명들에서 신뢰성 있는 기상 관측 자료들을 API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웨더 플래닛 API입니다. 날씨 정보 API의 경우로는 지금 현재의 날씨뿐만 아니라 단기예보, 그리고 중기예보, 그리고 또한 기상특보나 낙뢰 정보,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날씨 영상 API 같은 경우는 날씨 영상 API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기상 정보를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과거 날씨 및 그리고 지금 각각의 정보가 다들 지점마다 있을 텐데, 이런 지점을 매번 API를 호출해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API 호출로 전 지점의 날씨를 긁어올 수 있는 그러한 API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지점에 대한 API, 한 지점에 대한 정보들도 가져올 수 있고요. 관측소 기준이나 그 위경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지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웨더퐁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SK 플래닛의 웨더퐁은 API를 개발한 팀에서 직접 만든 앱이고요. 레퍼런스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정보를 API 시킨 만큼 그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로부터 직접 정보를 가져와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API 서버를 운영을 해가지고 API를 호출을 해서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날씨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평창 휘닉스 파크에 설치된 조형물인 미디어 플라워,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웨더 API 좀 조형물이긴 한데도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방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빅보드라고 전국 재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빅보드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 날씨 정보 API를 가져다가 재난 정보를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큰 화면으로 띄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바로 저희의 런처 플래닛 소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플래닛 런처 플래닛 팀의 안병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API 소개하는 자리에 왜 갑자기 런처라는 앱을 소개하냐라고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조금만 들어보시면 저거 참 괜찮은 프로덕트구나라는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2014년 레드닷 어워드에서 본상을 탔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앱 부문에서는 상용 앱 중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인정받았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여기서 안드로이드 개발자이신 분 계신가요? 거의 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요. 그럼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특히 한번 저희 런처 플래닛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개는 제가 런처 플래닛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런처 플래닛에 여러분들의 앱이나 서비스를 서비스 카드로, 한 장의 서비스 카드로 구현해서 탑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SDK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SDK를 어떻게 다운받아서 어떻게 개발해서 등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팀의 김윤경 매니저님께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런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안드로이드 OS 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뭐라고나 할까요? 중간 레이어라고나 할까요? 거기서 테마를 바꿀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위젯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앱 아이콘을 둔다든가 하는 등의 앱 관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런처입니다. 그래서 앱을 아마 개발하실 때 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젯을 많이 만드실 것 같아요. 근데 기존 위젯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뭐 개발자 포럼에 들어가 보고 하면 위젯 너무 심플해서 사실 쓸 게 없다라고 하시는 글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런처 플래닛은 이 기존의 위젯 시스템 그리고 기존의 앱 관리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런처 플래닛의 특장점은 무엇보다도 서비스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카드는 그림에서 보듯이 서비스를 이렇게 한 장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앱에 다양한 기능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 한 장으로 뽑아서 구현을 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보통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홈 스크린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앱을 꺼내 놓을 수도 있고 기존의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요 위젯 새로운 위젯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체 화면으로 새로운 위젯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접근은 뭐 앱 아이콘을 실행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홈 화면에서 바로 좌우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바로 해당 서비스 카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앱을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홈 화면에 바로 꺼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카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도 보면 사용자들이 한 하루에 뭐 150번 정도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그 중에 한 63회 정도 실제로 오픈을 합니다. 잠금 화면을 오픈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 중에 약 50%는 사실 아무 의도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페이스북을 할까, 웹서핑을 할까, 카카오톡을 할까? 물론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앱을 실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폰을 여는 거죠. 심심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앱이나 서비스가 홈화면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용자들을 여러분들의 앱이나 서비스로 유입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작년 한 12월 정도에 서비스 카드라는 것을 오픈을 했고요. 그때 한 7개의 서비스 카드가 함께 탑재돼서 나왔고 올해 약 지금까지 한 22개가 추가돼서 토탈 29개의 서비스 카드가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약 45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 세션은 9월 기준으로 한 1320만 건 정도 사용자들이 서비스 카드를 쓰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런처 플래닛은 올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만 다운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0만 다운로드는 돌파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먼저 서비스 카드 없이 오픈을 했고 11월 말에 서비스 카드를 포함해서 오픈을 했는데 약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00만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저희가 향후에는 더 많은 트래픽을 모을 예정이고요. 이런 트래픽을 서비스 카드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트래픽을 전이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카드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었고 사용자들이 좋아하나 보시면 저희 10월 3주 기준으로 다운로드를 가장 많이 받은 카드가 유튜브, 티클라우드, 헬스온, 맥심, OK 캐시백 카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혼자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물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오픈 API를 활용했고 나머지 부분들도 아까 플래닛 X에 있는 API를 활용하거나 이런 개발자분들과 컨택을 해서 저희가 API를 받아서 개발을 했습니다. 직접 개발자분들이 개발하신 카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량이 가장 높은 거는 통화, 그다음에 날씨, 페이스북, 눕, 지니뉴스 카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눕은 저희 텔레콤과 같이 해서 만들었고
누카드 앱을 통해서 룻을 실행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 포인트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니뉴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SDK를 가지고 지니뉴스에서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니뉴스 모바일 웹이나 앱으로 뉴스 기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드의 종류는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유틸리티 기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에 뭐 API 기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 알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 API를 활용해서 알람 음을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형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고려하시면 좋을 형태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맥심과도 제휴를 해서 맥심의 컨텐츠를 카드로 보여주고 있고, 쇼킹딜의 11am 카드, 그러니까 핫딜이 올라온다든가, 그다음에 또 허핑턴 포스트랑도 제휴를 해서 허핑턴 포스트의 기사를 여러분의 홈화면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더플래닛의 웨더퐁 API를 활용해서 날씨 카드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소셜 네트워크인데요. 유튜브, 멜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드 등을 통해서 굳이 앱을 열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의 최신 뉴스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워드형인데요. 아무래도 다 아시겠지만 뭐 캐시 슬라이드 같은 잠금하면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고객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카드들도 여러분들께서 개발해서 탑재하실 수 있습니다. 뭐 OK 캐시백 카드, 돈 버는 카드, 유료회비 무료 카드, 누카드 등 뭐 쓸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거나 아니면 유료인 상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특히 이제 유료회비 무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료 앱을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리워드 스킴을 갖고 계신 개발자분들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런처 플래닛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쳤고요.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저희가 훌륭한 런처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트래픽을 모을 거고, 그것들을 서비스 카드라는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트래픽을 전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완전 클로즈된 형태의 제휴로 진행을 했는데, 윤경 매니저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희와 컨택을 해서 서비스 카드를 개발해서 탑재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런처 플래닛 팀의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병래 매니저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런 서비스 카드를 통해서 사용자들하고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마케팅 채널이자 트래픽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 카드라는 기능인데요. 지금까지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은 저희가 직접 오픈 API를 통해서 개발하거나 외부 제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저희에게도 좋은 서비스들을 사용자들한테 많이 제공하는 측면,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사용자들하고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채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SDK를 오픈하자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발자 센터를 오픈하게 됐는데, 저희가 별도 개발자 센터는 아니고요. 이제 앞부분에 소개해드렸던 SK 플래닛의 개발자 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API들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하자면, 저희는 완전한 오픈 API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먼저 받아보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SDK를 오픈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아직까지는 조금 클로즈드된 형태로 오픈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따로 소개를 드리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따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분들께서 좀 더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런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지만 굉장히 빠른 3단계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서비스 카드 자체가 개발이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앱이나 웹에 많은 서비스를 갖고 계시지만 서비스 카드는 핵심적인 기능이어서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다. 이제 저희는 한두 달의 기간 내에 오픈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보시면 우선 이제 기획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저희 개발자 센터에 제안서를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SDK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링크를 오픈해 드리는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카드 개발하고 QA하는 그 서비스 카드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QA가 완료되면 저희가 APK 사이닝하는 단계가 있어서 스토어에 올렸을 때 저희 카드홈에 바로 노출이 될 수 있게 그런 사이닝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카드 배포 단계인데요. 그 서비스 카드 자체도 일종의 하나의 앱 단위이기 때문에 마켓에 등록은 따로 해주셔야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카드홈에 등록을 해서 사용자들이 빨리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저희 SK 플래닛 개발자 센터고요. 지금 저희 그 서비스 카드 SDK 오픈하는 부분이 이번 주 화요일에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메인 배너를 통해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센터 들어오셔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사실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소개하는 페이지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SK 플래닛 개발자 센터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따라와서 약관 동의 그리고 앱 등록하고 서비스 선택하셔야 되는데, 서비스 선택하시는 부분에 약간의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따로 장표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 아래 부분이고요. 보셨다시피 다양한 API들의 서비스를 선택해서 쓰시는데 저희 런처 플래닛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기획서를 등록하셔서 저희 쪽으로 송부해 주시는 그런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관에 따로 동의를 하시고 기획서 제목을 등록하고 파일을 업로드해서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단계는 마이 앱에 가보시면 왼쪽을 보시면은 그 보내주신 앱을 선택하게 되고요. 하단에 런처 플래닛 관리라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거고, 카드 기획, 카드 개발, 카드 배포 이런 단계를 통해서 그 저희 이제 단계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화면은 여기까지고요. 개발 센터 들어와 보시면 조금 자세한 설명이 또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 앞에 보셨다시피 사용자들이랑 조금 쉽게 만날 수 있는,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서비스도 기획해 보시고 저희 쪽이랑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